반갑습니다. 소영주입니다. 2021년 8월 둘째 주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은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실은 현재 지수가 3,200포인트 가까이 있는 건 올 2021년 1월달, 2월달 장에 다 올라갔습니다. 그 후로는 지속적으로 보합권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카카오뱅크의 상장으로 뜨겁습니다. 오늘까지 연 이틀간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가격에 개인들은 편입할 사람은 없겠죠. 시장은 기업의 바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되돌아올 가격이기 때문에 좀 더 카카오뱅크는 상장된 이후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세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5만 원이 밀렸습니다. 상장의 여건들이 갖추고 있고 아마 상장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지만 상장의 소식들이 계속 더디게 진행되면서 또다시 110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LG GENX 변동 58만 7천 원, 크래프톤이 공모가 이하로 48만 원에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닛 변동 없이 79,500원 차를 지켰고요. 두나무 30만 원대입니다. 30만 원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지됐죠. 5천만 원에 복귀한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이번에 거래 형태를 보면 상당히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두나무의 가격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바디프렌드 500원 정도 밀려서 17,500원입니다. 그라티스 18,000원, 에이프레는 변동 없는 27,000원, 비바 리퍼블리카 78,500원, 카카오뱅크가 상장된 이후에 그 다음에 재장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토스, 바로 비바 리퍼블리카를 보고 있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시장에서 현주에서 2,000주 대량 거래는 유입되고 있지만 매수는 100주 이하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현재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MZ 세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 비바 리퍼블리카의 토스뱅크와 토스증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주식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인적으로 비바 리퍼블리카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종목 중 하나로 보겠습니다. 무신사 변동 없이 150만 원 찍겠고, 야놀자 11만 5천 원, 2천 원 정도 올라왔네요. 한국고로스 7만 8천 원, 자백신연구소 21,500원, 현대아산 남북한의 훈풍이 불면서 22,2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때 트럼프와 김정은 추석이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이 주식은 8만 원을 넘어갔던 주식입니다. 정치적 상황으로 움직이는데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상당히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화적 제스처로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한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남과 북은 경제적 홍의를 먼저 이루는 것이 좋다. 그 안에서 가장 큰 수혜지는 바로 현대아산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한 주간의 이슈를 마치고요.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크래프톤 공모 가격이 장외 주식 가격보다 높다. 정말 23년 장유식으로 진행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정말 오랜만에 본 케이스입니다. 반전은 없었죠. 공모의 흥행도 없었고, 또 공모 이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 중 가장 큰 악재는 중국의 게임 규제. 그 안에서 모바일 글로벌 펀크를 갖고 있는 텐센트가 중국 정부로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물려서 크래프톤이 시기가 좀 안 좋게 상장까지 갑니다. 크래프톤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주식을 구입하고 차익을 먹는 것이 상장됐을 때, 그러나 단기적 투자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 크래프톤이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뭐니 해도 요즘 가장 큰 테마주는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맥스트 대단합니다. 3일 연속 상한가를 갔죠. 관련된 기업 중 하나가 심사청구를 또 했네요. 스코넷 엔터테인먼트죠. 코스닥 심사청구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주식도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요즘 개인적으로 가장 속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의 허위 매물들입니다. 증권 플러스 비상장, 크래프톤이 팝니다가 51만 원, 51만 5천 원. 지금 시장가 자체가 48만 원인데요. 이게 바로 허위 매물이라는 것입니다. 팝니다는 54만 원, 53만 원. 이런 것들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허위 매물을 조장하게 되는 거죠. 수수료를 매도자에게 1%, 매수자에게 1% 정도 받는 증권 플러스 비상장은 이 정도는 자정적 노력은에서 없어야 됩니다. 또 기본적으로 대회에 들어가면 그날 당일된 거래된 가격들이 나옵니다. 거래된 가격을 보면 한 주가 48만 8천 원, 51만 원, 49만 원, 이런 것들이 전체 기준가를 산정할 때 플러스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가격이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거래를 유발시킬 수도 있고, 그것은 잡아낼 수가 없겠죠. 증권 플러스 비상장도 그것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앞서 말한 대로 팝니다와 삽니다의 허위 매물들은 자정적 노력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외 주식의 미래는 바로 우리가 일명 공매도 공매수라고 합니다. 이 허위 매물들이 없어져야만이 공정한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개인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 지속적으로 허위 매물들이 앞서 나온다면 가격을 혼동시키는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타 서울거래소 비상장이라든가 38 커뮤니케이션 관련 사이트와 반드시 비교해서 주식을 살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기본적으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못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전환이 더 급속하게 앞당겨져 가는 느낌입니다. 외부 모임 자체가 줄어들고 모임 자체를 디지털로 모임을 합니다. 그 디지털에 모임을 하는 곳이 바로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2020년, 2021년 새로운 강자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그리고 유통 및 판매 중에서 마케팅과 판매가 기본적으로 디지털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 이 플랫폼으로 가는 것이죠. 그동안에 판매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마케팅마저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일반 중소기업의 80%도 이 플랫폼 기업의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글과 페이스북 전 매출액의 거의 80% 이상의 마케팅 광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광고를 하지 않고는 이제 물건을 팔 수 없는 시대, 이 디지털 시대가 정말로 빨리 오고 있다. 그들이 새로운 강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식이 시가총액이 40조가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이지만 그 여타 관련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비바, 리퍼블리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는 기본적으로 현재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를 고속 성장했습니다. 데카콘을 목표에 두고 있고 유저들은 카카오뱅크나 카카오 유저와 맞물립니다. 이미 토스가 충분 수수료의 재료 시대를 선언했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겁니다. 얼마 전에 투자까지 받았죠. 토스가 카카오뱅크를 제치고 금융앱 사용자 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이 토스의 이용자들은 빠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 비상장에 남아 있는 플랫폼 기업 중에서 개인적으로 비바, 리퍼블리카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형주의 장현식 사관학고 제 5호 추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을 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는 회사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 동네마다 있었던 벼룩시장이 사라진 자리에 이 당근마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당근마켓은 카카오 출신들이죠. 김용현 창업주죠. 김재현 공동대표가 세운 당근마켓의 전시전 판교 장터에서 출발했습니다. 2015년 7월 판교의 직장인들 대상으로 한 직거래 플랫폼 시작했고 당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은 드물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렇게 시작한 당근마켓이 중고 거래를 하는 지역들을 연결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고 지역 기반 서비스로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시작의 방식 자체가 하단에서 중단, 상단까지 올라가는 밑에서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근마켓은 맘카페를 지키는 로컬 시장에 홀로 진출해서 19개월간 이용자 성장이 725%, 기업가치 2년 만에 15배가 상승해 3조가 넘어갔습니다. 유니콘 기업에 당당히 등극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당근마켓은 이제 동네의 마켓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마켓 시장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의 단기 성장 비결은 2021년 상반기 모바일 앱 신규 설치 현황에 따라 올 상반기에 스마트폰에 신규 설치된 모바일 앱 중 당근마켓이 570만 건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MZ세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시장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알토스 벤처스, 굿오토 캐피탈, 스트롱 벤처스, 소프트뱅크 벤처스, 카카오 벤처스 등 다양하게 이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투자 기관들이 당근마켓에 가감히 투자를 했습니다. 거의 2년 만에 10배 이상의 투자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순거래에서 세탁, 이사, 부인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는 새로운 성장 가능성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당근마켓의 가장 큰 성장 비결은 10대와 20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4월 주간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기면서 당근마켓 지역 밀착형 커머스 성장도 기업가치 평가가 달라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당근마켓의 성장 자체를 놓고 본다면 이런 주식들은 반드시 편입하겠죠. 다만 지금 당장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 좀 아까운 일이겠죠. 현재 시리즈 D까지 왔기 때문에 앞서 A, B, C 상당히 저가에 들어간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일부는 물건을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온다면 반드시 상장 2, 3년 전에 편입해서 제2의 제3의 대박주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근마켓을
4 소형주의 장기주식 4가 났고 5 추천 용어로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주식은 첫 번째도 장기적 투자, 두 번째도 장기적 투자를 했을 때 이 장기주식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